그래서 마레스카의 축구관, 축구 철학이 어떤지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인터뷰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7개월 전에 첼시 감독이던 시절에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한 내용, 본인의 축구관을 여과 없이 설명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마레스카는 어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득점은 우승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맨시티가 102골을 넣었던 19-20 시즌에 2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그 시즌에는 35실점을 했었거든요. 이 문제는 그 다음 시즌 20-21 시즌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맨시티는 그 다음 시즌 20-21 시즌에 32실점을 했었거든요. 물론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은 그 시즌은 2위 메뉴가 44실점을 했고 리버풀이 42실점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실점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해당 시즌에 4위를 차지한 첼시의 득점 수예요. 58득점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해당 시즌 8번째 기록입니다. 득점 수로만 놓고 따지면요. 하지만 36실점으로 해당 시즌 2번째로 최저 실점을 기록한 팀이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맨시티는 이번 시즌에도 35실점을 했어요. 아스날은 27실점을 합니다. 왜 뜬금없이 이야기를 왜 하냐. 마레스카가 첼시 감독이었던 7개월 전에 스카이 스포츠와 단독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요. 이 사람의 전술 철학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했던 것들과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펩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은 펩을 처음 봤을 때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묘사를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의 전술적 뿌리는 펩과 크루이프로 이어지는 토탈 풋볼의 계보가 아니고 카테나치오와 아리고사키라는 이탈리아 정통 방식의 계보를 잇고 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펩을 처음 만난 순간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고 아리고사키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역시 이탈리아인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전술은 카테나치오처럼 수비가 95%고 공격이 5%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펩은 95%가 공격이고 5%가 수비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누네스와 오랄리 이 두 명의 풀백 선수들에게도 계속 공격해라 올라가라 쫄지 마라 수비 신경 쓰지 마라 실점해도 괜찮다 그냥 용기 있게 올라가라 용감하게 플레이해라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마레스카의 축구 전술은 95%가 수비라는 거. 전술에 있어서 공격은 5%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펩처럼 매우 많은 패턴 플레이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걸로 넘어가서 맨시티는 지금 냉정하게 수비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맨시티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포지션 어딘지 형님들 아세요? 이적 시장을 준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포지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잖아. 갑자기 웬 풀백이야?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잖아. 그래서 엘리엇 앤더슨 링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포지션은 역시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죠. 왜? 베실바 대체를 해야만 하잖아. 마레스카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선수 시절에 느꼈던 감정과 이런 경험들을 빗대서 첼시 시절에 엔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황에 맞는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맨시티에게 아주 필요한 요소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적절한 선임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건 또 약간 TMI이긴 합니다만은 말라가 시절에는 펠레그리니랑도 함께 지냈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시티랑 생각보다 접점이 되게 많았어. 펠레그리니는 칠레 사람이잖아요. 칠레와 이탈리아 축구의 그 고유의 성향 자체가 그렇게 많이 틀리지가 않잖아.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펠레그리니한테도 이제 전술적인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선수들에게 주는 자유도는 그 어떤 감독들보다 펠레그리니가 더 많이 주는 감독이긴 하죠. 그래서 마레스카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나에 대한 큰 오해. 마레스카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뭘까? 마레스카가 얘기하는 나에 대한 가장 큰 오해. 내가 포지셔널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점. 포지셔널 플레이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다. 포지셔널 플레이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펩이랑 전술적인 성향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펩의 역량에 큰 충격을 받은 건 맞는데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건 맞는데 애초에 뿌리는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나는 보다 더 자유롭게 공격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 전술에서 공격은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과 상통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공격수들이 자유롭게 플레이하길 바란다. 전술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플레이하길 바란다. 다만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수비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한다는 이런 규칙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이게 없으면 자유는 없다. 왜? 전술의 95%가 수비니까. 그러니까는 공격수들이 수비 가담을 안 하면 많이 화를 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펩 같은 경우에는 홀란드가 많이 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그 골대 근처에만 머물러 있길 바라는 편이죠. 그 외의 선수들, 뭐 윙포워드들도 다 수비 가담 해주길 바라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홀란드만큼은 그냥 골대 근처에만 머물러 있길 바라는 선수인데 홀란드는 가끔씩 이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자율적으로 내려와서 이제 수비 가담을 해주고 커트를 해 나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펩이랑 홀란드가 이제 어느 정도 마찰이 있었다라고 홀란드 본인이 이제 밝힌 적이 있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제약이 좀 있었었죠. 근데 완전히 반대로 수비 가담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홀란드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무적이면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홀란드가 활동량을 늘려나가게 될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상 위험에 조금 더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거는 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니까 당연하게도. 그러니까는 펩도 자유를 이야기하고 마레스카도 자유를 이야기하지만은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은 서로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펩은 공격할 때 120%를 쏟아부어라 라고 요구를 한다면은 마레스카는 80%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펩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벌써부터 다른 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뭐 이쯤 되면은 교집합이 별로 없는 거다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또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펩에게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이 있죠. 펩의 단점, 변화가 적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집이지. 고집. 그 얼마 전에 고별 인터뷰 때도 이야기를 했었죠. 100% 확신이 있었을 때는 난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간다. 그렇지 않을 때 코치들과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듣는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펩은 거의 대부분 100% 확신을 갖고 시즌을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 자체가 컨셉을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도 인정을 해요. 이번 시즌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본인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라고 인정한 게 5번이 있었죠. 전반기에 2번, 후반기 때 3경기. 이게 레버쿠젠, 아스톤 빌라,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웨스트햄, 레알 마드리드. 요 3연전 요때 본인이 딱 인정을 했었죠.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 확신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랬던 것처럼 고집.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매우 많으셨던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당연하게도 불만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뭐 한 시즌 내내 욕한 적도 있었을 정도로. 근데 마레스카는 이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감독들과도 전술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세트피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번 시즌 마레스카가 첼시에 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세트피스로 골 진짜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편이다라는 걸 어필하는 걸 보니까 의도적이던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그 인터뷰를 보면은 좀 그런 게 계속 느껴져요. 내가 제2의 펩이라고? 아니야, 난 펩이랑 너무 달라. 뿌리 자체가 달라. 라는 걸 의식적으로라도 이야기하는 게 좀 느껴질 정도로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걸 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에 또 제2의 펩이 오면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지 않겠냐. 그러면 결국에는 펩이랑 또 전술적인 부분에서부터 비교를 많이 당하게 될 텐데 왜 똑같이 하니까. 이건 진짜 마레스카에게 가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를 비롯한 많은 팬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 이 점은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죠. 마레스카가 엔소를 붙잡아 놓고 관리를 했다고. 엔소를 특별히 좋아한다기보다는 내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엔소에게 주입을 시켜주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좀 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있어야 되는 곳과 있어서는 안 되는 곳. 많이 뛰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술적으로. 마레스카가 갖고 있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론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주는데 많이 뛴다고 능사가 아니다. 있어야 될 지점에 적절하게 있어줘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꼭 베실바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 같죠. 그래야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한다. 나는 선수 시절에 공격도 어정쩡했고 수비도 어정쩡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던 선수인데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그래도 봐줄 만한 쓸만한 선수가 되었던 것 같다. 이거를 선수들에게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맨시티가 만약에 엘리엇 앤더슨을 뭐 영입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영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선수로 성장을 시켜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맨시티에도 지금 현재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가 있죠. 우리 티자니. 나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다 라고 주장하는, 혼자서만 주장하는 우리 티자니가 있죠. 아, 이거 설마 티자니 살려내려고 지금 마레스카를 데려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레알 좆댐.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아무튼 마레스카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갈 테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라도 질문을 주세요. 같이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자고요.